현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주들의 움직임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관련주들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였다가 바이든이었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우세했던 상황에서도 2차 전지는 괜찮았고 역시 자동차주는 대부분 괜찮았죠. 바이든 쪽으로 간 다음에도 역시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전혀 흔들림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는 꼭 바이든이 아니었어도 친환경차,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요즘에 전기차, 수소차 많죠.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차 관련주들은 현재 정치색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하지만 다 나름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자, 현재 바이든이 만약에 지금 분위기를 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들, 지금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프라 확대,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확대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로서는 좋은 내용이에요. 저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모든 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이제 보호무역에 대한 것들도 긍정적인 호재를 할 수 있어요. 현재 트럼프의 경우는 미국의 내수, 자동차 시장, 포드나 GM 같은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철강 관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목을 좀 잡힐 수가 있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약간 이제 동맹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동맹국들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바이든의 특성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전보다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라는 부분들,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거는 트럼프는 친환경차를 그렇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처럼 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한테 뒤져졌죠. 지금 미래차의 친환경차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보호무역이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차는 성장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한국 차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은 나름의 또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집권한다 하더라도 한국차의 성장세는 막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련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 저는 당연히 미래에는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부분보다는 나중에 1년 뒤, 2년 뒤를 보시는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나왔던 재료를 보면은 이번에 3분기 우리나라의 실적이 잘 나오고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데 일조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그런 우리 수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당분간은 기관 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호재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저는 미래차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면 중국이 2035년부터는 이제 일반 화석 연료차 판매를 금지한다. 사실상 이제 미래차를 완전히 100%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당장 2022년도부터 미래차의 대중화 원년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 역시도 미래차 골든타임은 향후 5년간이다라고 하면서 2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정부에서도 미래차 관련 부서가 생긴 지도 뭐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내용 때문에 주가가 잘 가요. 근데 분명히 자동차라는 업종도
언젠가면 부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동차보다 더 매력적인 테마가 나온다면 수급들은 이동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장의 관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쏠렸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차 골든타임 5년간은 정권이 유지가 되지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래차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치가 20조 원이었다가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차에 대한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이 특별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가 2022년도 미래차 대중화 원년, 제가 예전에 삼성 SDI를 그 방송을 통해서 추천했을 때가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이때였어요. 2016년도 자료 찾아보시면 나오죠. 2016년도 12월에 제가 우리나라 전기차가 10,000대를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삼성 SDI가 대박 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이전부터 삼성 SDI가 배터리 회사로 이미 탈바꿈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20만원대에서 1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10만원, 11만원대 머물렀던 이 주가, 10만원 이하 머물렀던 주가가 지금은 50만원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1만대 돌파했을 때.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나라 수소차. 얼마 전에 제가 1만대라는 얘기를 좀 본 것 같아요. 수출이었나 생산이었나? 근데 전기차의 랠리를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소차는 요걸 가지고 먼저 반영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적이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3년간 투자하시면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상이나 핸드폰에다 적어 두시고요. 분명히 언젠가 자동차가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른 테마를 좋아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떠올리시면서 자동차주를 사셔야 된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의 주가가 내일 몇 프로가 올라가니 떨어지니 그것보다는. 왜냐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내년에 전기차, 수소차 판매량이 늘까요? 줄까요?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업다 치고 쉬시고 나서 나중에 심심할 때 열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는 건드릴 필요가 딱히 없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악재가 나올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죠. 악재가 나올 때 혹은 빠질 때. 자,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 수소차 중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느 쪽이 너무 좋을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건데, 요즘에 2차 전지랑 수소차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조금 더 잘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인데요. 수소차 기업들은 아직은 수소차가 많이 생산되지 않고 수소 경제도 아직은 제대로 인프라가 없어요. 인프라가 이제 막 생기고 이제 막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결실이 나오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박을 치고 전기차가 대박 친 거를 봤기 때문에 수소차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얘네는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주가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소차가 지금은 보시면 다 적자예요. 다 적자고 유명한 기업 뭐 허접한 기업 할 거 없이 다 적자예요. 아니면 이익이 줄어들었던가 올해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수소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한동안은 조금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비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얼마 전부터 코로나도 그렇고 하락장을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실적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잘 버티는 종목을 보니까 실적이 좋은 놈들만 버티거든요. 그동안 테마성으로 갔던 거는 또 금방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미래차가 좀 더 부각이 되고 할 텐데, 그 중에서 주가는 뭐 저는 다 잘 갈 거라 생각하지만은 현재 2차 전지가 더 잘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 실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전지는 이제 본격 개화기예요.
이제 또 막 돈을 벌고 있는 시기고요. 그동안에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돈 못 벌었어요. 투자만 하고 있었지. 근데 올해부터 돈을 버는 사이클로 돌아왔기 때문에 관련주가 이미 막 고공행진하는 거죠. 근데 수소는 아직 그러려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 2차전지가 지금은 좀 더 좋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멀리 본다면 수소차가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좋고 업종도 좋고 그러면은 지금 아직 현대차, 기아차를 못 사신 분들은 기다려야 되나? 그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유명한 기업들은 아니지만 좀 신선한 기업들 그리고 회사 내용이 좀 달라진 기업들, 좀 뉴페이스 증명 기업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 좀 보자고 하면 첫 번째로 동화기업을 좀 보고 싶고요. 동화기업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가 5월 달이었나요? 그 뒤로 주가가 굉장히 잘 가가지고 기분이 꽤 좋았던 종목입니다.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죠. 코로나 끝난 직후에 그 당시 이제 2만원대 주가가 5만원 찍고 한 3달 조정받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동화기업. 그때 제가 동화기업이랑 신흥 SEC랑 두 개를 소개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신흥도 잘 갔고 얘도 조정받다 요즘에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괜찮아 보이죠? 월봉입니다. 그래서 동화기업은 이제 그때도 봤지만 원래 이제 이 회사는 건자재 사업과 조금의 있는 화학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2차 전지 회사인 파낙스 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게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인수를 해가지고 파낙스 이텍을 인수해서 이제는 2차 전지 사업을 거느리게 됐죠. 만약에 동화기업이 아직까지도 기존의 건자재 사업만 하고 있었다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죠. 코로나 바닥 대비 5배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저는 2차 전지주 중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싶고요. 이 파낙스 이텍이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동화기업이 인수한 지금은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직도 업계에서는 예전 이름이 파낙스 이텍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파낙스 이텍은 이런 회사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 2차 전지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파낙스 이텍이라는 요 전해액을 만드는 요 회사인데 LG화학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쪽에도 전해액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에도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파낙스 이텍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로 이름이 바뀌었죠. 동화기업이 인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기업은 그런 시너지로 인해서 주가 굉장히 잘 갈 거라 생각하고 실적을 봤을 때 원래 하고 있던 사업들이 그래도 빵빵하게 돈을 벌어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2차 전지 사업 때문이겠죠. 동화기업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분명히 전고점 돌파가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만한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아니 제철이 웬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그룹이 기존에 돈 안 되는 사업들을 접고 이제 신재생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 쪽으로 수소 경제가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나오는 효성도 마찬가지로 수소 쪽에 지금 사활을 건 상태인데 현대 쪽에서는 지금 현대 모든 계열사들이 다 수소와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현대제철은 부생수소와 연료전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도 현대제철의 울산 공장이었나요? 거기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방문을 하면서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졌던 상태에다가 올해부터 간신히 올라오고 있어요. 간신히 올라오고 있고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전성기 2011년도에는 15만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는 정말 처참하죠. 제가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보다는 길게 보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역시 실적은 아직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신사업이라는 부분들,
기존에 했던 사업들 돈 안 되는 것들 이제 떨쳐내고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값어치로 본다면은 앞으로 저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역시도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소 전기 열차 생산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수소차 쪽에 다리를 걸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 정말 잘 나갔을 때 남북경협주를 엮여서 잘 갔었던 철도주였던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대북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소 전기 열차라는 재료로 이제 한 달이 걸치면서 이제 수소 관련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 현대 로템은 적자에다가 올해 간신히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효성첨단 소재는 원래 효성의 자회사였다가 이제 떨어져 나왔어요. 이제 분할 상장이 됐죠. 그래서 상장 이후의 흐름은 상장 초기에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가 2019년도 잘 견뎠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고 이제 막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현대차, 기아차는 사정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현대차도 비슷해요. 근데 현대차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붕 뜬 거에 비해서 기아차는 더 올라갔죠. 그에 비해서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그만큼 가지는 못한 상태예요. 물론 효성첨단 소재가 순수 자동차 회사는 아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의 추가 신사업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재무 상태로 봤을 때 재무 상태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번 위기를 잘 살려낸 종목으로서 이런 기업들, 특히 효성첨단 소재는 이 탄소 분야로서 이번에 현대차 넥소에도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 일본의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소부장 테마로도 움직였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탄소 섬유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저는 성장성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수소 관련주 특성상 지금 돈은 많이 못 벌고 있지만 나중에 2차전지 전기차처럼 좋은 그런 시절이 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는 아니지만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되는 내용들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볼 생각이에요. 반도체 또는 IT, 인터넷, 배터리, 화학 이런 분야들 있죠. 앞으로 영상들 주식강연구소 잘 봐주시고 제가 이 어플 주식 용어 사전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여기 이제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저의 영상 이외에도 좋은 투자 정보들과 또 유망주들까지 함께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남은 올해 2달, 11월, 12월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시기 알차게 준비해서 내년에 또 우리 다가올 강세장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도움 되신 분들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좋아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